이그샘플 3번 보자. 자, 411쪽 이그샘플 3번. 자, 두 실수 A가 양수, B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자, 항상 조심해. 위치 아니면 속도식을 줄 거거든. 그럼 얘가 뭘 줬는지를 봐야 되는데 위치를 줬어. 자, 그러면 당연히 위치를 줬으면 위치를 뭐 하는 게 필요해? 당연히 속도가 필요할 테니까 위치 미분하는 게 필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나 조건 읽어보면 가속도도 나오거든? 그러면 가속도가 나오면 위치를 두 번 미분해야 되잖아.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것까지 필요할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너네가 가조건, 나조건을 읽고 한번 식을 한번 써봐.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것도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석적인 방식만 일단 먼저 배워놓자. 나중에 또 추가로 또 얘기들을 하도록 하고. 자, 가조건, 나조건에서 해석 먼저 해봐. 자, 속도 가속도는 아직 그렇게 익숙하진 않을 테니까 답지처럼 말고 너네가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걸로 다 풀 수 있게 기본적인 형태로 내가 좀 풀어줄게. 자, 대충 식 세웠지? 자, 줄 쳐보자. 가조건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줄 쳐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자, 내가 한한수 중에서 앞에 파트 1 할 때도 되게 많이 강조했던 수능에서 제일 많이 속도와 가속도에서 나온 표현인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줄 치고 속도에 뭐가 바뀌는 거야? 속도에 부호가 바뀐다라고 쓰자.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자, 은서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자,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다가 속도가 음수가 되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위치 그래프가 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속도식이 필요하지. 자, 속도식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할게. 자, 미분하면 VT는 자, 그냥 T에 대해서 단순 미분한 거야. 자, 3T제곱 마이너스 12AT 플러스 9A제곱. 자, 그냥 내가 미분해봤어. 위에 있는 식. 괜찮아? 자, 저거 인수분해 된다. 3으로 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at 더하기 3a 제곱이 돼서 인수분해는 그냥 내가 해놓을게. 자, 3배에 t 빼기 a 곱하기 t 빼기 3a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자, 그러면 요 놈을 대충 짧게 그냥 그려볼게. 요렇게 t라고 하면 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a가 양수. 자, 내가 t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a일 때랑 3a일 때 0이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3a가 되는 거야. 대충 작게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 대충. 자, vt 속도 그래프를 내가 그림을 그린 거야. 2차 함수로. 자, 그러면 봐봐. 원래 위치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위치 함수 이거는 속도 함수야. 자, 밑에 위치 함수를 내가 대충 그려볼게. 자, 위치 함수는 원래 3차 함수였으니까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게 xt 위치 함수가 되지. 됐어? 자,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니까 자, 속도 함수 그려놓고 증가 감소 증가 저렇게 그려놓은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야. 내가 거기를 찍어볼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여기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야. 자, 여기랑 자, 3A 여기지.
여기서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됐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치의 차가 30이라고 했어. 자, 위치는 이거야. 이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A, 3A. 그때의 위치는 요 그래프를 봐야 돼. 자, 위치의 차. 여기 위치 빼기 여기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위치는 A를 대입한 거야. X 자리에. 그래서 XA 빼기 여기 위치는 3A를 대입한 거니까 X에 3A다. 이렇게 식이 짜지는 거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내가 위치의 차를 썼어. 자, A 대입한 거 빼기 3A 대입한 거. 됐어? 자, 근데 그게 얼마라고 했냐면 32다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32다라고 해서 일단 하나의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이까지 이해했어? 자,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느낌이야. 여기 A를 대입한 거에다가 자, 여기에 3A를 대입한 거를 빼면 32가 된다라고 해서 A가 바로 나올 거야. B는 그냥 사라지거든? 이거는 단순 계산 너네가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까지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한번 읽어볼게. 자, 나 조건. 점 P가 출발한 후 점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의 위치라고 얘기했지. 자,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얘기했어. 자,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뭐 해줘야 돼? 미분해줘야 되지. 그치? 그러면 내가 가속도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가속도는 우리가 A로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AT는 이렇게 쓸게. 자,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야 돼. 자, 속도 미분 들어갈게. 6t. 자, 6t 빼기 12a가 가속도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자, 요게 0이 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0이 되는 순간은 t가 몇 a? 2h. t가 2a야.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 됐어? 자, 가조건에서 이미 A는 구해졌을 거고 아마 A가 이거 숫자로 나올 거야. 가조건 계산 너네가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봐봐.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T가 2A인데 그때의 위치가 36이라고 했거든? 36? 그러면 자, 시간이 2A야. 그때의 위치 여기에다가 2A 대입한 거. 그러니까 나 조건에서 주어진 거는 시간이 2A일 때의 위치가 몇이라고 돼 있냐면 36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X의 2A가 36이다. 이렇게 세워주면 나 조건에서 필요한 건 끝난 거지. 됐지? 됐어? 자, 정리 잘 해놔. 자, 계산은 뭐 간단하게 대입해서 그냥 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너네가 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항상 속도와 가속도 문제 풀 때는 나중에 너네가 결국 제일 헷갈리는 거는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헷갈려. 원래 다들 그렇거든? 많이 풀어봐야 이거는 좀 덜 헷갈리고. 그래서 어쨌든 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그 지점에서의 위치를 보는 거고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그 위치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 너네가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푸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다. 여기는. 자, 그래서 정리 좀 해주고. 자, 여기 파트 문제는 다 끝났어. 자, 4등분 박스 쓰는 파트는 끝났고. 자, 여기는 박스를 안 쓰긴 했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박스 써서 푸는 게 더 복잡해. 너 이제 막 변곡점을 또 여기다 들고 와야 되고 막 이래서 좀 복잡하거든.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됐으면 넘겨서 414쪽. 더 없지? 네. 이거. 자, 414쪽에 다항함수에서 길이의 암산이라고 나오지. 이거는 지금 별 쓸모가 없어. 나중에 너네가 실력이 좀 많이 늘면 뭐 그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배워도 이거 못 쓴다. 거의 못 쓰고 얘는 좀 적분이 좀 익숙해졌을 때 적분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 자, 그때 내가 따로 너네한테 프린트해서 해줄 거야. 한함수 하 하는 시점에 언젠가 할 거니까 넘어가. 필요 없어 얘는. 자, 418쪽으로 갈게. 자,
자, 정적분의 빠른 계산법. 자, 내가 토픽 8에다가 별표를 5개 치라고 했고 수능에서 너네가 쓰게 될 파트 2 개념 탑 3 안에 2대1, 1대 루트 3, 3대1 이런 것들 쓴다고 했어. 그게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고, 자, 그 탑 3 안에 들어가는 거의 두 번째 얘기가 토픽 11이야. 정적분의 빠른 계산법 별표 3개 쳐 이거. 이것도 수능에서는 거의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쓴다라고 생각하고 수능장 들어가는 거야. 여기 파트는. 자, 그러면 여기도 가져가셔야 될 게 있고 버릴 것들이 있거든. 딱 너네한테 필요한 것만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자, 잘 외우자. 이거 외우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 자, 일단 418쪽에 처음에 수능 개념하고 0,1에서의 xn승의 정적분 나오지. 이거는 그냥 계산으로 그냥 하시면 돼. 여기 나와 있는 요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밑에 이그샘플 1번 보여? 거기 나오는 0부터 1까지 적분하라고 한 걸 너네가 빠르게 적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 적분하는 건 어렵지 않지. 0부터 1이면 1 대입한 것만 답으로 쓰면 되잖아. 어차피 0 대입하면 0이니까. 됐어? 자, 요거는 너네가 계산 연습하시라는 거고. 자, 418쪽에 왼쪽에 자,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것들 내가 한번 써볼게. 자, 418쪽의 왼쪽. 자, 2차 함수와 면적이라는 이름을 좀 달아놓고, 자, 요거는 너네 그 필기했던 거 뒤에 쓸 필요는 없고 여기 책에다가 쓰면 될 것 같아. 418쪽 왼쪽에. 자,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나랑 내가 확장을 시켜서 얘기를 좀 더 추가로 할게. 자, 2차 함수와 면적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지금 x축을 그려놨어. 그러고 나서 2차 함수 하나 그려놨는데, 자, 당연히 2차 함수가 저렇게 그려져 있으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뭔지가 중요할 거야. 자, 그러면서 내가 이 2차 함수 fx라는 놈의 최고차의 개수를 a라 잡고, 자, 그러면 두 개의 인수가 x-알파, x-베타가 될 테니까, 자, 요렇게 한번 일단은 기본 세팅을 해볼게. 자, 작년에 정말 많이 썼지 이거? 외워야 돼. 자,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관심사. 원래 정석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거를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자, 근데 저런 특이한 형태들은 공식으로 내가 외워놓으라고 했어.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때 저 밑에 있는 면적 S를 구하고 싶어. 자, 밑에 있는 저놈의 넓이를 구하고 싶고, 자, 그러면 그놈의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 된다는 거. 자, 외우고 있지 이거? 많이 쓰니까 외워야 돼 이거는. 자,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실제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거 적분해보면 이거 나와. 근데 그 적분 우리 맨날 그거 나올 때마다 하고 있으면 귀찮지. 그러니까 외우자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 붙인 거 곱하기 두 개 x좌표 뺀 거에 세제곱이다. 요거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뭔가 더 나가야 되겠지. 자, 추가를 시킬게. 자, 2차 함수와 면적은 우리가 면적 파트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 내가 요렇게 fx, 자, 요게 x축이 아니라 그냥 뭐 y는 k다, y는 3이다, y는 1이다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g라고 이름 붙일게. 자, 그림들, 자, 여러 개 좀 그릴 거야. 자, 너네가 따라서 그려주면 돼. 자, 요게 f고 2차 함수가 f고 기울기가 있는 저거, 저 직선이 g가 되는 저런 상태. 자, 아니면 요런 것도 있겠지. 자, 요게 f가 되고 요게 g가 되는 이런 형태. 자,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만나도 똑같게 갈 거야. 자, 똑같게 갈 거고.
자, 요런 것도 있어. 자, 2차 함수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 일단 그림 그려놔. 자, 일단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자, 그리고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까지 써놓을게. 알파 베타 써놓고 얘도 알파 베타 써놓고 얘도 알파 베타 써놓으며 얘도 알파 베타 써놓을게. 자, 얘네가 다 똑같거든. 자, 그래서 내가 일단 하나로 이렇게 몰아서 써주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림 다 그려봐. 됐어? 그림 그리시고. 자,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 공통점. 전부 다 알파랑 베타에서 교점을 형성해.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서 만나. 자, 그러면 예전에 내가 했던 거 계속, 오늘도 아까 한 번 더 얘기했지만 계속 내가 보여줄 거, fx라는 곳에서 gx라는 거를 뺄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너네 이 생각도 해야 돼. fx에서 gx를 빼면은 gx가 x축이 된다고 했지. 뒤에 빼는 게, 자, 곡선을 빼도 이 곡선도 x축이 된다. 요 곡선을 빼도 요 곡선도 x축이 돼. 자, 그래서 너네가 그림이 fx 빼기 gx를 하면 뒤에 gx가 x축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자, 그 그림이 뭐냐면 내가 여기 g로 그려놓은 거 있지. 걔네들을 빼버리면 요 그림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야. 왜? g라는 애가 이렇게 x축이 되는 거거든. 됐어? 자, 그랬을 때, 자, 요 놈이 예를 들어 빼면 최고차의 개수가 a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a 이렇게 써보자. 예를 들어 이거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면 두 개 빼면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고, 자, 그러고 나서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니까 두 개의 인수가 이렇게 짜질 거야.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2차 함수랑 어떤 도형, 어떤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이렇게 만나는데 그 사이에 넓이를 만약 너네한테 물어본다면 두 개의 식을 먼저 빼. 자, 뺀 다음에 교점이 뭔지 이렇게 찾아 놓는 거야. 알파 베타 찾는 거는 뭐 2차 함수니까 누구든 쉽게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고. 자, 그랬을 때 무조건 넓이 S는, 자, 마음이 편하게도 공식이 똑같아. 그냥 6분의 앞에 달려있는 A의 절대값을 씌워준 다음에 그냥 두 개의 X좌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세제곱해주면 돼. 이거는 무조건 고정이야. 자, 고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됐어? 자, 됐으면 419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419쪽. 자, 거기 박스 두 개가 보이는데 2차 함수와 관련된 도형의 넓이 보이지? 별표 3개 쳐.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넓이 공식. 자, 너네 눈에 익히라고 내가 한 번 더 필기시킨 거고 418쪽에 419쪽에 있는 첫 번째 박스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거든. 자, 대표적인 상황 밑에 그림 3개 보이지? 요렇게 2차 함수끼리나 2차 함수와 직선에 만나면서 그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 S를 구할 때는 바로 6분에 시작하라는 소리야. 이해했어? 자, 그 다음 밑에 N-1 공식 보여? 두 번째 박스? 그거는 표시하지 마. 그거까지는 굳이 그냥 적분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이거 뭐 하려고 이거 안다고 해서 이거 뭐 내분인데 내분 공식 써야 되고 오히려 너네 헷갈려. 알겠지? 요거는 굳이 하지 마. 하지 말고. 자, 넘어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너네가 쓸 수 있는 걸 다 볼 건데, 자, 420쪽을 가봐. 420쪽에 거기 표 보이지? 함수하고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돼 있는 거. 표 보이지?
자, 2차 함수, 3차 함수 둘 다 별표 3개씩 쳐놔. 4차 함수는 별표 1개만. 자, 가장 활용도가 떨어져 4차 함수는. 자, 그래도 어쨌든 자, 우리 2차 함수, 3차 함수 고2 때 다 배웠지? 이거 공식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고 4차 함수도 이제 외워. 자, 요 특이한 그림들 4차 함수는 대신 20분의랑 30분의 요거랑 두 개 x좌표 뺀 거를 5승한다는 거. 이거 외워놔. 알겠지? 자, 근데 3차 함수에서 활용도가 높은 거를 내가 하나 더 써줄 테니까 거기 3차 함수라고 돼 있는 표에 왼쪽에 하나 더 그리자. 자, 이거 정말 많이 나왔어. 자, 정말 많이 나온 얘기고. 자, 이것도 마음 편한 게 공식이 똑같아. 공식이 똑같아서 자, 그림만 너네가 좀 봐놓으면 돼. 자, 뭐냐면 자, 3차 함수 옆에 그리라는 소리야. 알겠지? 자, 3차 함수라고 표에서 3차 함수라고 돼 있는 거 옆에 자, 요거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3차 함수가 자, 그 다음에 얘가 y는 ax의 3차 함수니까 3승 플러스 블라블라 돼 있겠지. 자, 그러고 나서 직선이 접하고 있어. 이렇게 접하고 있어.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이 아니라 그냥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 이런 형태의 그림을 아마 너네가 기출문제 풀면서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x좌표가 알파가 되고 여기 x좌표가 베타가 돼. 됐어? 자, 접할 때만 쓰는 거다. 3차 함수나 직선이 접할 때. 자, 근데 알다시피 3차 함수 위에 직선이 등장할 때는 역시나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저렇게 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네가 저 형태를 볼 확률이 가장 높아. 자, 그랬을 때 여기 사이의 넓이 이 S를 구하고 싶어. 자, 여기 사이의 넓이 S. 당연히 너네가 지금 눈에 봤을 때 보이는 특이한 파트는 저기 있는 저거잖아. 내가 색칠해 놓은. 자, 저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요것도 공식이 똑같아서 마음이 편한데 자, 복습 겸 다시 한번 가보자. 자, 근데 만약에 이거 정석대로 보려고 하면 요 위에 있는 거에다가 요 직선을 뺀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해야 되지. 그럼 너무 귀찮지 않아? 맞지? 막 이거 4분의 그다음 뭐 3분의 막 블라블라 길어지니까 바로 이렇게 지르시라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만 쓸 수 있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했어. 자, 넓이는 자 3차 함수는 6분의가 아니라 12분의. 자, 12분의. 자, 위에는 2차 함수랑 똑같이 최고차항의 개수에 절대값을 붙여준 거. 자, 거기에다가 3차 함수를 적분하면 자, 베타 빼기 알파에 얘는 몇 승? 그렇지. 얘는 3승이 아니라 4승을 써주시면 돼. 자, 그래서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그림 정말 많이 나오니까 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냥 그림 대충 뭘 얘기하는 거냐면 424쪽 볼래? (424쪽에) 이그샘플 2번 보이지? 딱 봐도 3차 함수에 지금 직선이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지? 이런 데서 바로 그냥 쓸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425쪽에 3번도 마찬가지. 3차 함수 둘 중에 하나랑 직선이 접하고 있잖아. 그럴 때 요거 같은 경우에도 S1 같은 거 넓이 구할 때 바로 그냥 공식 쓰실 수 있다는 소리야. 오늘 할 문제는 아니야. 오늘 할 건 아니니까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가자. 이런 거 공식 쓰면 편하다고. 알겠지? 자, 넘어가시고 자, 다시 420쪽으로 오자. 자, 420쪽에 밑에 이상한 공식 하나 있거든? 그 표 밑에 그림 보여? 3차 함수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만나고 있지. 그때 넓이가 절대가 6분의 a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곱하기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외우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필요 없다 이런 거 버려. 알겠지? 자, 이거 공식 외우고 앉아있지만 이런 거는 자,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자, 421쪽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왔다고 칠게. 자, 421쪽에 오른쪽 위에 그림 좀 그려놔. 그림 좀. 자, 이런 거. 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내가 지금 써주는 대로 하라는 소리야. 자,
fx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직선이 접하면 공식 쓰면 돼. 접하는 거랑 여기 사이의 넓이 물어보면. 근데 일반적인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어. 당연히 잘 안 나올 거야. 자, gx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겨 놓고, 자, 지금 gx가 fx랑 접하고 있지 않지? 안 접해? 근데 너네한테 여기 넓이를 물어보는 거지. 요렇게. 자, 접하는 거 아니면 공식 없다? 없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될 일은 뭐 이거 사실 우리 한한수 이제 파트 1에서 다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복습 겸을 지금 해주는 거야. 여기랑 여기 x좌표를 일단 알아야 돼. fx, gx 같다라고 놓으면 이거 두 개 구할 수 있겠지. 왜? 얘네들이 적분 구간이 될 테니까. 자, 이런 거는 공식이 없어. 공식이 없는 거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적분밖에 없어. 특이한 도형 아니면 이거 곡선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s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될 거는 그냥 적분을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 적분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필요하니까 적분 구간은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되는 거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됐어? 자, 그러면서 두 개의 함수의 차이를 적분해줘야 되지. 위에 있는 fx에서 위에 있는 밑에 있는 gx를 빼주는 거지. 자, 위에 있는 fx에서 밑에 있는 gx를 뺀 요놈을 적분해 주시면 오케이야. 자, 요렇게만 한번 써봅시다. 자, 그래서 재강조할게. 우리가 배운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 예를 들어 3차 함수에서 접하는 직선이 나오고 그 넓이를 물어본다든지, 자, 왼쪽에 있는 저런 거 간단하게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넓이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형태가 나오면 다 그냥 공식 쓰시면 돼. 아까 뒤에서 내가 이그샘플 문제 2개 봤지? 그런 그림이 등장하면 공식 쓰면 되고 그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자, 다만 이런 일반적인 그림이 나오고 접하는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공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아까 내가 얘기한 6분의 a에 막 해서 뭐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외우려면 외우면 되는데 그게 오히려 내가 봤을 때 더 너네 헷갈리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게 등장했을 때는 교과서 풀이대로 적분을 해주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정리가 됐으면 잠깐만. 3차 함수 필기한 거 꺼내. 거기 뒤에 또 한 가지 거의 이제 마지막 내용 필기할 게 좀 있다. 자, 아까 3차 함수 필기했던 거 꺼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거기에 이어서 이름을 내가 붙일게. 자, 이름을 자, 가보자.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의 성질. 자, 이렇게 이름 붙일게. 자, 이번 내용은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의 성질. 자, 이것도 잘 배워 놓으셔야 돼. 나중에 적분에서 정말 쓰임새가 높다. 삼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의 성질. 자, 3차 함수 도함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얘는 2차 함수지. 자, 얘는 2차 함수야. 그러면 3차 함수 fx를 통해서 f'x를 내가 그릴 거고
그러고 나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내가 볼 거야.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래 그림 그리는 거에 반대로 한다는 뜻이거든. 자, 다시 얘기해 볼게. 자, 원래 도함수 2차 함수 그린 다음에 점선 띠띠띠띠 내려가지고 3차 함수 그리지. 그거 반대로 거꾸로 해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가 아니라 원래 함수 3차 함수 fx부터 이렇게 먼저 그려볼게. 자, 이렇게. 자, 이거 좀 크게 그릴게 다시. 자, 이거 설명할 게 좀 있어가지고 자, 크게.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조금 밑에 내려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얘가 3차 함수 y는 fx야. 자, 원함수, 도함수, 도함수, 원함수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일반적으로 도함수를 그린 다음에 점선을 내려서 원함수를 그리거든. 반대로 원함수를 그린 다음에 점선 내려서 도함수를 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일단 좀 배워놔봐. 나중에 내가 또 몇 번 더 보여줄 거야. 자, 도함수 그린 다음에 원함수 그릴 때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원함수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점선을 내리지. 그치? 똑같아. 자, 원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요거지. 원함수 fx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이거지. 자, 여기서 점선을 내리는 거야. 요렇게. 자, 요렇게 내려주시고 자, 요렇게 내리시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너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자, 여기랑 여기에 x축이 지나도록 이렇게 그어줘. 왜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서 x축하고 f'x가 만나야 되거든. 자, 그러면 f'x가 내가 여기에 y는 f'x를 그릴 건데 당연히 여기서 기울기가 0이고 0이니까 f'x가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줘야 되거든. 됐어? 자,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2차 함수 f'x도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fx를 통해서 f'x를 그냥 그렸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성질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야. 자, 두 가지 성질. 자, 첫 번째. 자, 여기까지 일단 그림 완성하시고 됐어? 자, 그럼 가볼게. 자, 먼저 첫 번째 사실. 도함수의 넓이. 자, 도함수가 미분한 거잖아. 그거 적분하면 원함수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야. 변화라고 쓰자. 변화. 이렇게. 자, 여기 굉장히 고난도 적분 문제에서 많이 쓰는 거야. 자,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 변화다.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 변화.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되게 독특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내가 할 건데 잘 봐. 너네 지금 도함수가 이거야. 밑에 있는 거. 미분한 게 도함수지. 얘를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얘의 면적만큼 여기서 함수값이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너네 여기서 좀 의미 있어 보이는 면적은 요거지. 요거는 구할 일이 많을 거 아니야. 요걸 내가 S라고 해볼게. 자, 요거는 S 구하는 거 아까 공식으로 했지? 자, 여기를 S라고 이렇게 딱 내가 해볼게. 지금 좀 공간이 좀 그래서 옆으로 그냥 그렸다, 썼다. 자, 그럼 봐봐. 너네 여기서부터 요까지 적분하면 자, 여기가 함수가 어디야? 여기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적분하면 이게 무슨 수야? 음수지. 음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함수값이 내려가는 거지.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면적만큼 여기서 함수값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요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 길이가 요 면적하고 똑같아져. 알겠지? 자, 요거를 너네가 잘 보셔야 돼. 요 길이가 면적하고 자 똑같아진다. 밑에 2차 함수에. 그러면서 오늘 배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 삼승으로 이 면적을 빠르게 구할 수 있고 그게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된다는 거. 요거까지도 너네가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나중에 또 계속 확정하겠지만 요게 결국은 요 값이 극대값 빼기 극소값이 되는 거야. 자, 요 길이가 극대 빼기 극소가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얘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문제 하나만 풀면 끝나. 자, 근데 그 하나가 좀 많이 어려운데. 자, 어쨌든 자, 두 번째. 자, 요 얘기까지만 잠깐 하고 좀 끊었다가 갈게. 자, 두 번째는 우리 3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 2대 1을 여기서도 써먹을 수 있다. 자, 2대 1 비율 관계라고 이름 붙이고 초록 색깔로 내가 여기다 써볼게. 자, 2대 1 비율 관계. 자, 가볼게.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 여기까지가 몇 대 몇? 2대 1이지. 계속 써먹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요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내려볼게. 이 라인에서 여기 이렇게 내리면서 자, 면적을 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렇게 닫을게. 여기는 실선으로 점선으로 내려오다가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극소까지 2대 1이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이어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내릴게. 자, 내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닫을게.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 내가 그림이 좀 예쁘게 그려지진 않았는데 조금 어그러졌는데 일단 이렇게 그림 완성해봐. 됐어? 됐지? 자, 그럼 봐. 여기서부터 도함수잖아. 여기서부터 요까지 적분한 이 면적만큼 여기서 이까지 함수값이 증가하거든? 맞지? 그럼 봐봐. 함수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한 양이 S잖아. 그럼 여기 넓이가 S가 되네?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증가가 되는데 그 증가분이 S지. 그러면 여기 넓이가 S가 돼. 자, 요렇게 일단 표시를 하면 자, 저게 저렇게 독특한 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독특하기 때문에 저걸 소재로 문제를 내. 알겠지?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 어쨌든 지금 2차 함수에서 여기 왼쪽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을 때 X좌표의 비율 관계를 조사했더니 원래 함수에서 1대 2였지. 그래서 여기 길이를 1이라고 잡으면 여기는 2가 되는 거야. 자, 그 관계가 어디도 유지가 됩니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대 1이잖아. 그치? 자, 여기서 접하는 데서 2대 1이니까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2차 함수에서 독특한 형태야. 밑에 있는 여기 넓이랑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여기나 여기 넓이를 같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요게 0, x좌표가 여기가 2면 계산할 것도 없이 여기는 바로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그 비율 같은 게를 이용해서. 됐어?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간단한 얘기하고 문제 하나 풀고 판서는 그렇게 마무리할게. 자, 일단 끝.